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4장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페이지 116페이지 요양보호사의 인권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나이가 많아도 취업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노동 관련 권리 휴식, 점심 식사 보장할 권리 자유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휴식이나 점심 식사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인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말 그대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이고 요양보호사가 안전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건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업무상 이유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얘기합니다.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급여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장을 받지 않아요.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요. 안 그래도 다쳐서 입원해서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또 세금을 받는다? 이건 좀 힘들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에서 5년 정도 유효합니다.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호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서 안정상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기관장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 요양으로 치료 중입니다. 기관장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껴안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주고 특정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행위는 이러면서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페이지 120페이지 성희롱의 대처 방안 장기 요양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2번이 아니에요. 한 번 이상 실시를 합니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시켜서 보관을 합니다.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미리 이야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계속된다면 녹취하거나 일지 작성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단호한 거부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졌어요.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지 123에서 126페이지 직업윤리 원칙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대상자와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 관계로 이해하여야 됩니다. 물질적 보상은 바라면 안 되고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거는 그냥 봐도 알 수 있겠죠?
페이지 134페이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상황. 이건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반복적인 같은 동작을 할 경우, 불안정,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는 경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것도 그냥 글만 읽어봐도 어떠한 질환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겠죠? 페이지 138페이지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손의 감각 이상, 저림 감각, 통증, 근력이 악화하는 것이고 밤에 통증이 악화됩니다.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악화되는 게 아니고 완화됩니다.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으로 최소한 1분 정도 하면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린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요통 예방 방법. 허리 통증 예방하는 방법이죠.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혀요. 지지면을 넓힌다는 거는 발과 발 사이를 넓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서 조절합니다. 허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건을 몸 가까이 위치해서 듭니다. 몸 멀리서 위치해서 들면 허리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겠죠.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허리를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 통증 예방하는 방법에는 몸 가까이에 위치해서 들고 멀리에서 위치해서 들면 안 됩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이거는 헷갈릴 수 있을까봐 제가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팔꿈치 외상, 외측 상과염.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발생하고 테니스 엘보라고도 합니다. 팔꿈치 내측 상과염. 골프 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고 골프 팔꿈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외측, 내측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역, 리언 댄스가 있거든요. 기역, 골프 치는 사람에게는 내측 상과염이라고 외우면 돼요. 이 반대로 외측 상과염은 테니스라고 자연스럽게 외우면 되겠죠? 페이지 144에서 145페이지 근골격계 질환 치료. 초기 치료하는 것은 24에서 72시간 내 치료하는 걸 얘기합니다. 1일에서 3일 내 치료하는 걸 얘기하겠죠? 이거 중요해요. 초기에는 냉찜질, 만성은 온찜질. 성형수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하면 제일 먼저 냉찜질 하라고 얘기 많이 하죠. 부종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성은 이제 혈액순환 잘 되라고 온찜질을 합니다. 손상 부위를 압박을 해줍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를 보면 스트레칭 주의사항.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는 5에서 10회 정도 쉽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하고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아니에요.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합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합니다. 페이지 148페이지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당연히 보호장구를 지급해야겠죠.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당연히 실시해야겠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해야 되고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에 성폭력 예방 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하라고 했죠? 외워주셔야 돼요.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보통 기침한다고 하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오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홍역 아니고 풍진, 수두 외워주세요. 페이지 148에서 149페이지. 결핵. 결핵은 공기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결핵 의심자 대상을 돌볼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장갑 착용합니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합니다. 친구 등 일광 소독합니다. 햇빛에 말려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쉽게 견디기 때문에 소독제로 소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광 소독해서 말려야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감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 쉽니다. 페이지 150에서 151페이지 옴 진드기는 접촉하여 발생하거나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 등을 통해서 간접 전파되기도 합니다. 대상자는 물론 대상자와 접촉한 모두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합니다. 접촉한 사람들 모두 다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은 머리, 얼굴, 굴곡진 부위에 다 발라야 돼요. 얼굴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발라야 돼요. 벌레는 밤에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에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